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 기업 하나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Canada has selected TKMS as the preferred supplier for Canada's patrol submarine project. 독일 측이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점을 앞세워 동맹 결속을 강조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측은 기술력 등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안보협력 구도상 우위에 있는 독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 선호하는 캐나다 내 기류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TKMS와 캐나다 사이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선도했던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앞으로 북미,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같이 밝히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며 연구 개발과 수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주 경쟁에 나섰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측도 아쉬움을 나타내며 K방산이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제재 수위를 높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딴지 걸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무엇이 허위인지 국가가 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이 말 조심하라고 신하들에게 채웠던 신원패에 빗댔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원패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인 것입니다.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딴지 걸겠다는 거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를 공개 검증한 뒤 이송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국정조사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법규상 선관위 자체 직권 재검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투표지 검증 형식이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는 247만여 매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송 전 검증에 9시간 440명, 예산은 5천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형사과뿐 아니라 장윤기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성범죄를 수사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고생 살해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수사팀원 1명의 주거지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5월 5일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왕래가 없던 아들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납치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블 타이를 확인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방에서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자체 수사와는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인 수사팀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조사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3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허위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이 두 채인 A씨. 자신이 거주 중인 저가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먼저 신고한 뒤 곧이어 양도 차익이 큰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차익이 없고 두 번째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먼저 팔았다고 신고한 아파트는 지인에게 사리금을 주고 허위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율의 가산세를 합쳐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조세 포탈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다가구 주택과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 역시 아파트를 팔기 전 다가구 주택을 동생에게 이전해 1주택자가 됐는데 조사해보니 대금 거래 내역도 없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계속 월세를 받은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탄로한 양도세 추징과 함께 본인과 동생에게 각각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104명으로부터 모두 318억 원의 탄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위장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둔갑한 뒤 세금을 탄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가담자도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물엿과 과당 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과 전분의 가격을 짬짬이 한 업체 4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과 사조 CPK,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지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의 90% 안팎을 점유한 이들 업체는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곡물 가격 변동폭이 큰 시기에 담합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왔다고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담합 기간만 7년 5개월입니다.
교사의 90%가 학생들의 혐오나 역사 왜곡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응원 논란 이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사와 학생 상대로 혐오, 역사 왜곡 표현 관련 경험을 물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0여 명과 청소년 1,600여 명이